자, 8강 2점짜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딱 보면은 일단 변이, 거리 그래프고요. 지금 원래 평행점 위치로부터 진동하는 폭, 우리 이거를 진폭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처음 평행 위치에서, 평행 위치가 아니어도 되지만 얘가 한번 위치 진동해서 다시 제자리에 올 때까지 걸린 이 거리, 우리 이 거리를 뭐라 불렀냐면 이 거리 우리는 파장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파장은 2m다 맞고요. 진폭도 4가 아니고 2m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행 방향 x냐 마이너스 x냐 물어봤는데 문제 조건에 이런 말이 하나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걸 좀 지워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만약에 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했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렇게 파가 돼 있겠지. 조금 시간이 지났다면, 얘가 오른쪽으로 만약 이동했다면, 이렇게 이동했다면, 만약 왼쪽으로 이동했다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가 돼 있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P가 좀 시간이 지났을 때 P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Y래요. 그 말은 이 P가 좀 시간 지나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위로. 그러면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파란색으로 가는 거니까 파가 왼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 방향.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물어봤을 때는 꼭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 그 전후를 그림을 그려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2번 문제. 여기서는 이제 변이 시간 그래프고요. 파장이 나와 있네. 왜냐하면 여기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파장을 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파장은 2m라고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왔으니까 한 번 진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 우리는 이게 4초겠죠? 자, t가 4초구나. t가 4초인지 나왔으면 진동수는 4초분의 1이니까 0.25 Hz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 진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이니까 진폭은 3m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진동수는 2가 아니라 0.25죠. 한참 차이 나네. 그 다음 파동의 진행 속력. 진행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두 개의 곱이니까 계산해주면 0.5 나오네요. P의 위상은 한 점 P, 이게 P죠. P 이상은 1초일 때랑 5초일 때 같다. 1초일 때 여기 있고요. 5초일 때 여기 있으니까 위상 둘 다 똑같죠. 3m. 그래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4번. 자, 3번 문제예요. 진동수 F0라고 나와 있고, 여기 L. 여기는 가장 밀도가 크고 다음 큰 사이니까 우리 이거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파장이 L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속도는 얼마냐?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결국에 F0 L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읽어보면 속력은 이게 아니고 이가 빠져야 되지. F0가 증가하면 L은 감소한다는데 결국 이거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공기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소리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속도 일정. 결국에는 F0에 L이 일정한 거니까 요게 증가하면 요거는 감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고. 공기의 진동 방향은 소리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다. 우리는 이거를 종파라고 부르죠. 소리는 가장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END 끝. 자, 문제를 보면 A, B라는 단색광이 이런 식으로 꺾였어요. 수업 시간에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지 않아서 하지 않았는데, 이 굴절이라는 건 굴절의 정도는 매질에 따라 달라지죠. 왜냐하면 매질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니까. 결국 굴절의 원인은 속도 때문이에요. 그런데 같은 매질이더라도 뭐에 따라 또 속도가 달라지냐면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를 배웠어요.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프리즘에 이게 백색광을 쏘면 이렇게 쫙 퍼지죠. 그 파장별로. 다시 말하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빨주, 노초, 파란불 이렇게 생기잖아. 그래서 보라색이 속도가 확 줄고요, 빨간색의 속도가 덜 줄어요. 그래서
같은 매질 하더라도 파장에 따라 굴절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AP는 파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경우는 파장 A와 파장 B가 있다면 파장 진동수 지금 여기서 보면은 파장이 길면 길수록 굴절을 덜해요. 그래서 파장 지금 굴절을 누가 더 덜했냐면 A가 더 덜했으니까 A가 더 파장이 길구나. B가 더 파장이 짧구나. 이런 관계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동수는 반대겠죠? 진동수로 얘기를 하자면 진동수 A와 진동수 B를 보면 B가 더 진동수가 큰 겁니다. 자, A의 속력은 1이 2보다 크다. 즉 여기 입사각 그리고 이게 굴절각들인데 굴절각을 비교하면 A가 안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속력은 1이 2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B의 파장은 보통 속력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얘는 매질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불변이고요. 결국 속력이 변하는 건 파장이 바뀌는 거예요. P의 파장은 지금 P의 속도가 여기가 더 크지. 여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VB 같은 경우에 1이 2보다 더 큽니다. 속도가. 따라서 파장도 1에서가 2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리디아니의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꺾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누가 더 많이 꺾였냐면 B가 더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는 표현도 옳은 표현이다. 그래서 맞는 거는 5번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인데 여기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가 깊은 곳이고 여기 얕은 곳이니까 예상은 돼요. 예상은 어떻게 되냐면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를 안 가르쳐줘서 사실 문제를 못 푸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일단 디귿은 말이 돼요. 진동수는 기억의 니은보다 크다. 진동수는 깊은 곳에 가든 얕은 곳에 가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디귿 지우면 기억 아니면 니은이 답인데 기억은 얕은 곳이다. 얕은 곳이다. 그리고 니은이 나왔네. 속력은 기억의 니은보다 크다. 보통 수심은 얕은 곳이 느리고요. 깊은 곳이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맞다면 기억이 이게 맞다면 얕은 곳이면 기억의 니은보다 느리다 가야 되니까 기억이 맞으면 니은이 틀리고 니은이 맞으면 기억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늬를 봐야 돼. 그래서 깊은 곳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다 그리면 되겠구나. 깊은 곳은 아마 파장이 만약에 이게 깊다면 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답 잠깐 보고 올게. 답이 5번의 답이 1번이거든? 그 얕은 곳이네. 그러면은 얕은 곳은 느리니까 파장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고요. 그리고 깊은 곳은 속도가 빠르니까 파장이 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책에. 책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 이어서 바로 할게요. 자, 낮에 그리고 밤입니다. 지금 나일 때 학생 A가 말한 게 잘 들렸나 봐. 그래서 응 했네. 그럼 소리가 이렇게 밑으로 잘 꺾인단 말이고요. 낮에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꺾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굴절로 설명할 수 있고요. 꺾이는 거니까 소리의 속력은 A가 있는 가에서 여기서 소리의 속력 지금 여기 낮에는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가워서 뜨거울수록 공기 소리의 속도가 빠르니까 빠른 데서 차가운 데 이렇게 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소리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A가 더 작습니다. 온도가 낮고요. 그냥 니은 이상하고 B가 A를 향해 동일하게 말할 때 B가 A를 향해 동일하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말을 하면 A는 나에서보다 가에서 더 잘 나가 가보다 잘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 낮말은 새가 밤말은 쥐가 생각하면 이때 더 공기가 위로 잘 흘러가고 이때는 더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나가 가보다 잘 들을 수 있단 말도 틀린 말입니다. 가가 더 잘 들려요. 그래서 6번에는 1번 될 것 같고요.
7번 이어서 계속 하면 여기도 신기루가 그림이 안 나와서 사실 못 푸는데 그림 안 보고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신기루는 굴절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간섭과 상관이 없고 속력은 뜨거운 사막. 그래서 뜨거운 사막에서 바닥이 뜨겁고요. 이것도 위에가 차갑습니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지표면 근처가 지표면 상황보다 크다. 뜨거울수록 속력이 빠르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디귿인데요. 디귿을 해결하려면 이건 한번 그려보면 신기루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뜨거운 사막이 여기 있고 우리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그림을 그려야 되네. 만약에 여기에 여기 이렇게 사막 이렇게 만약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주렁주렁 이렇게 나무 있고 흘렁흘렁 이렇게 물 있고 물 이렇게 그려줘야 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빛이 진행할 거냐면 여기가 뜨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눈에 있으면 우리 눈을 원래는 이렇게 직진으로 해야 되는데 뜨거울수록 얘가 빨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진행해요. 빛이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뜨거우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빛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냐면 사람 눈은 빛이 이렇게 노란색을 따라오니까 여기에 있구나 하고 여기에 나무가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있구나. 그래서 신기루가 거꾸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신기루 거꾸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신기루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돼 있겠지. 내가 지금 책이 없어서 PDF 하나만 있고. 그래서 빛의 실제 진행 경로는 노란색이죠. 노란색 따라가면 상이 아니라 실제 나무나 이런 오아시스가 나오고요. 신기루를 보려면 그냥 보이는 그 방향을 보면 돼요. 보이는 방향, 파란색 방향. 그래서 상의 위치가 아니다. 맞는 건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바로 이어서 볼게요. 지금 A, B를 비췄더니 A, B가 다 지금 A는 전부 다 반사했고요. B는 일부 반사하고 일부는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느리고 여기가 빠르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빛의 속도가. 근데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다 전반사가 안 된 거 봐서 지금 B가 더 굴절이 더 안 되는 애구나. 굴절이 잘 안 되는 애고 얘는 굴절이 잘 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얘가 아까 그 기억나지? 이게 파장이 얘가 짧고 그리고 굴절이 안 된 얘가 파장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타는 B의 인각보다 크다. 인기각보다 크면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으니까 아닌 것 같고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1이 지금 느리고 이게 빠른데 보통 굴절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빛의 속도는 굴절분의 C. 그래서 우리 보통 N은 V분의 C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느리면 느릴수록 굴절률이 커요. 근데 지금 1이 느리고 2가 더 빠르니까 1이 2보다 크다. 이거는 괜찮은 말. 세타를 크게 하면 A는 1에서 2로 굴절할 수 있다. 이걸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전반사가 더 잘 되는 거니까 굴절을 못하죠. 무조건 전반사겠지. 만든 거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9문제 잘 보면 지금 입사가 여기 굴절각 보면 굴절각이 더 커요. 이 말은 이쪽이 느리고 이쪽이 빠르다는 걸 의미하겠지. 자, 그런데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이 진동수는 안 바뀌니까 그냥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는 파장이 길다 짧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느린 이쪽이 파장이 작고 빠른 곳이 파장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파장은 1이 2보다 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얘가 90도가 되면 그때는 이거다. 스네를 붙이 생각해봅시다. N1 아니지 N1이 아니죠. 여기 N2니까 N2 사인 세타 입사가 요게 N1 사인 세타 R인데 세타 R이 90도가 되면 이게 1이 되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런 관계가 되네요. 니은도 맞는 말.
P에서 입사각이 0보다 크면 이가 0보다 더 커버리면 단색광에서 전반사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지금 입사각이 0인데 입사각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네. 뭐 예를 들면 이게 입사각이 되겠네요. 지금 이쪽이 빠르고 이 안이 느리잖아.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 느린 데서 빠른 데 가야 되지.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기억리는 3번. 자, 10번 문제입니다. 직각 프리즘 이용한 전반사.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거네. 실제 학교에는 직각이 없어서 60도짜리로 하긴 했지만 뭐 비슷하게 나오긴 했죠. 대충 이랬어요. 여기서 눈으로 보는 거네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 빛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온 빛은 딴 데로 가버리겠죠. 뭐 굴절해서 들어가거나. 그래서 B가 더 잘 보일 거고, 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애가 잘 보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이때도 B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때도 B가 더 잘 보일 것 같고, 문제 읽어보면 C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굴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니, 지금 한번 해볼까? 이게 지금 접촉한 면이고 법선 그리면 입사각, 판사각 이쪽으로 가야 되네.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나가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C는 아닌 것 같고요. B 하나만.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것 같고, A에서 나온 빛이 공기에서 프리즘을 진행할 때 공기와 프리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지금 공기가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려요. 근데 전반사하려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빛의 속력은 프리즘이 공기보다 작다. 이거 하나 맞네요. 그래서 디귿. 실로 문제. 쌍안경이 실제 이렇게 생겼나 보구나. 처음 본지만 아무튼 이렇게 온 빛이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렌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꺾여서 아무튼 이렇게 가야 되지. 그 방법 생각해 보면 여기 그려보면 되지. 여기서 한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것도 안 돼. 또 안 돼. 2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건 될 것 같네요. 2번 가능성 있고. 3번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꺾일 것 같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버리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안 되고. 2번 하나 가능합니다. 12번 문제. 코가 안쪽에 클리딩이 바깥쪽에 있는 거 전반사 되려면 코가 느리고 빛이 클레딩이 빠른 놈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느리니까 굴절률이 크고요. 여기는 굴절률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굴절률은 코어가 클레딩보다 크다 틀렸고,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입사하는 빛이 입사가 인기각보다 크다. 인기각보다 크니까 전변사가 일어나겠죠. 광섬유 내에서 진행하는 빛은 외부 전파에 의한 간섭을 받는 단점이 없다 가야 되죠. 왜냐하면 빛이니까. 빛은 전파에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니은 하나예요. 전기나 자기장 신호는 전파에 간섭을 받지만 빛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그때 전자기파에서 진행 방향과 자기장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가 있었지. 전기장의 진폭 방향과 자기장의 진폭 방향을 오른손으로 감쌌을 때 엄지 방향이 진행 방향으로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면 오른손을 감쌌을 때 이 방향이 진행 방향이 돼야 되니까 요게 전기장, 그리고 요게 자기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써있구나. 전기장, 자기장. 미안. 자, 전자기파는 종파다. 종파가 아니고 횡파라고 봐야 되고요. 진동한 전기장은 진동한 자기장을 만든다. 전자기 유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기억은 짧아진다.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진자기파는 다른 말로 하면 빛이랑 똑같으니까 C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왜 이래? C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빛의 속도는 파장,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지금 이게 일정하니까 C가 일정하니까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기억이 지금 이게 파장이 반파장이니까 이게 작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니은과 디귿 해서 5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TV 리모컨 이거는 적외선 사용하죠. 그리고 이 가시광선 있고 A, B, X선 가까우니까 얘가 자외선일 거고 얘가 적외선일 것 같아. 진공의 전자기파 속력은 다 똑같지? 크다가 같다고요. TV 리모컨은 적외선 사용하니까 A 맞고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B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냐면 E는 HF 해서 진동수랑 관련이 있어서 H는 플랑크 상수라서 상수값이고요. 근데 지금 진동수가 자외선이 더 크니까 이건 틀린 말 되겠네요. 니은 하나. 자, 15문제. 여기는 뼈 사진이니까 이게 엑스레이다. 엑스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열화선 카메라니까 적외선. 여기는 방송, 그러면 얘는 마이크로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C 중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엑스레이, 진동수가 가장 큰 A라고 할 수 있고요. A하고 C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거, 파장이 가장 긴 거는 마이크로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C 맞고요. B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 비타민 D 생성하는 건 피부에 닿아서 피부에 어떤 손상 혹은 자극을 줘야 되니까 적외선이 아니고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 아니고요. 그래서 기억관이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파동은 중첩 후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고요. 독립성이 유지가 되죠. 나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난 지점, 여기 볼록 올라갔으니까 보강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중첩 이후 두 파동 원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 B와 C 4번. 자, 17번이고요. AB는 속력 1로 움직이고 1cm로 P는 줄이 한 점입니다. 진동수는 A랑 B가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파장을 볼게요. 얘가 파장이 여기까지 한 파장이죠. 파장 람다 B는 4cm 그러면은 얘가 속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F가 4분의 1 헤르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둘이 곱해서 이거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파장이 얼마냐면 파장 A도 4cm 나오네. 그러면 이거 진동수 A도 B겠네. A도 4분의 1 헤르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동수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겠지. A와 B가 중첩될 때, A랑 B가 중첩될 때 P의 진폭은 1이다. 지금 같은 속도로 오고 있으니까 얘가 여기 올 때 얘가 여기 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A가 이게 여기까지 올 때 4칸 왔으니까 1칸, 2칸, 3칸, 4칸 왔으니까 얘도 이만큼 오겠죠. 그래서 항상 P는 0이었다가 최대로 얼만큼 올라가냐면 이거 두 개, 파란색 두 개, 요거랑 요거가 올 때 마이너스 1까지 올 것 같고 빨간색 두 개가 올 때 플러스 1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진폭은 1이다. 위로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될 것 같고 A와 B의 합성파의 변이 최대값이라고 하면은 보강간섭이 일어날 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2고 그래서 진폭이 플러스 2고 플러스 1 얘네 둘이 만날 때가 최대가 되겠죠. 언제 어디서 만날 것 같냐면 A랑 A랑 만나는 지점이니까 속도도 같고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서 만나겠네요. 여기서 최대 진폭 3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3cm다. 지금 진폭 물어봤으니까 진동 중심으로부터 진폭 물어봤으니까 3cm 맞을 것 같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뭐 나중에는 어디서 보건간섭이 일어나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은 18번이고요. 지금 S1, S2가 지금 보니까 동이상인 것 같아. 똑같이 점선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실선이고요. 실선일 때가 마루 올라간 거, 점선일 때가 골 내려간 겁니다. 수면의 높이는 P가 R보다 높다. 지금 P는 여긴 상세간섭이 왔으니까 얘는 진폭이 0. 진폭 현재 0인 상태고 그러니까 변이가 0인 거죠. 변이도 0. 그러니까 딱 원래 그 평양점 위치하고 있는 거고 R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강간섭은 보강간섭인데 지금 점선이니까 골이에요. 그러면은 변위로 따지면 마이너스겠죠. 내려갔으니까 골이니까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누가 더 높냐면 P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중첩된 물결파 위상은 Q와 R에서 같다. Q랑 R 위상이 반대잖아. 하나는 올라가 있고 하나 내려가 있으니까 180도 차이 납니다. 180도 차이가 있고요. 또 마지막 S1과 S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은 보강간섭이라 한다. 같은 지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지점 혹은 뭐 여기 같은 지점 혹은 뭐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이런데 같은 거리면은 지금 여기서 일단 S1과 S2가 같은 진동수에 같은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리면 보강간섭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기억과 디귿. 자, 다음은 스피커 두 개를 놔두고 지금 소음 측정기를 들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측정, 여기서 한번 측정, 여기서 한번 측정. 크고 작고 다시 크네. 그럼 여기서 보강이 일어났다는 소리고. 다시 보면 여기서 소리가 소리가 와서 여기서 보강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상세. 그리고 여기서 다시 보강이 일어난 것 같아요. P에서는 보강간섭, P는 매우 컸다 보강간섭일 것 같고요. Q에서 나타나는 현상, 상세간섭이라는 거, 소음 제거, 우리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부르지 되고요. 두 스피커에서 R까지 소리차 경로는 반파장의 홀수배다. 보강간섭이 일어나려면 보강간섭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둘이 같은 위상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스피커 1이 있고 스피커 2가 있는데 두 개가 만나야 돼.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좀 자세히 그려봅시다. 이 상황이에요. 1, 2가 있는데 1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해봅시다. 위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위에서. 그러면 이 두 개의 스피커는 이 하나의 핸드폰 음원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얘도 시작을 뭘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위로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끝나야 되지. 둘 다 위로 끝나야 보강간섭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세보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반. 세 파장 반이겠네요.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또 한 파장, 두 파장, 두 파장 반. 그러니까 이게 같이 끝나려면 파장배만큼 차이 나야 돼요. 혹은 뭐 2람다 차이 혹은 3람다 차이 4람다 차이. 그래야 이제 다시 시작할 때 같이 만날 거니까. 근데 만약에 반파장 차이가 나버리면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반파장이 홀수배면 상세간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짝수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람다배. 그러니까 파장의 정수배 차이 나면 보강간섭. 지금 R은 보강간섭이라는 지점이니까 홀수배가 아니라 짝수배라고 말해야겠네요. 이건 틀리고 그래서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동차 배이고 진짜 이렇게 생긴지 몰랐는데 지금 소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는 소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요. 하나는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건 여기서 이제 상세간섭이라는 거지. 그러면 L1과 L2를 거쳐서 상세간섭이라니까 소리가 거의 안 났을 거고 거쳐 Q에 도달했으면 위상이 서로 같으면 보강간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소리의 진폭은 P가 Q보다 크다. Q에서는 진폭이 거의 빵이죠. 왜냐하면 상세간섭이 일어났으니까 P는 아직 진폭이 있는 거고요. 아직 나누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게 아니고 기억과 디귿. 자, 21번 무반사 코팅하기 전후라고. 근데 그림만 보면 크게 구분이 안 되는데 이 PDF 파일 좀 이상한 건가? 어디가 구분되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무반사 코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코팅 후에 반사되는 빛은 지금 무반사라고 했잖아. 이거 이제 안티 AR 코팅이라고 하는데 안티 리플렉션 이렇게 코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반사가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반사되는 빛을 상쇄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것 같고 가에서 코팅 후 윗면에서 반사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반대 이상이니까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맞고요. 숫자 3개 노란색이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노란색이 더 크게 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 4번 가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가 나왔고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소리랑 빛이랑
속도를 구별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 같은 경우에 속도, V의 소리의 속도를 보면은 소리는 고칠 때가 제일 빠르고요. 액체가 그 다음 빠르고 그 다음 기체가 가장 느려요. 근데 빛은 V의 빛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기체일 때가 제일 빠르고요. 액체일 때 그 다음이고요. 고체는 뭐 통과를 하면 뭐 이런 순서입니다. 투명하게 된다면. 그래서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스피커 이 경우에 한번 살펴보면 여기까지 괜히 써버렸네. 이 같은 경우에 한번 잘 보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입사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굴절인데 굴절이 이렇게 있거든 안쪽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다는 소리잖아요. 이쪽이 빠른 곳이 액체, 이쪽이 기체란 소리예요. 빛이랑 반대야. 꼭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A가 액체가 맞고요. B에서 소리의 진동수는 F보다 크다. 진동수는 매질을 통과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매질이 바뀌더라도 이건 빛이나 소리나 똑같아. 그래서 F보다 크다 아니고 F랑 같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F라고 했으니까. 소리의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속도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이건 안 배운다고 했잖아요. 진동수는. 그러니까 속도는 파장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A가 지금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파장이 길어야죠. 그러니까 짧다가 아니라 길다. 그 다음은 기억. 자, 22번 이어서 보면 실제 위치는 여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물고기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간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간 거고요. 빛의 속력은 물에서 공기보다 빠르다. 느리죠. 공기가 더 빠르고 지금 꺾인 각도를 보세요. 이쪽이랑 그러면 굴절각이 더 크니까 공기가 더 빠른 거죠. 사람이 보는 물고기 위치는 공기 실제 위치보다 더 가라앉아 보인다. 사람은 그럼 빛이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사람은 마치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똑똑똑똑똑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고기가 보이겠죠. 그래서 더 가라앉는 게 아니라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답은 디귿이겠죠. 그래서 실제 보이는 위치보다 아래를 향해 던져야,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래를 향해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작살이 아니라 만약에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저를 쏜다면 보이는 대로 쏴야 돼요. 왜냐면 레이저는 가다 꺾일 거니까. 레이저라면 이렇게 쏴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이저라면요. 근데 작살은 물에서 꺾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대로 쏴버리면 이대로 작살이 가버릴 거니까 작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원래 보인 것보다 아래를 쏴야 물고기를 맞출 수 있고 빛 같은 경우에는 빛은 분명히 가다 꺾이니까 보이는 대로 쏴야만 물고기를 맞출 수 있겠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빛이 이렇게 와서 굴절했네. 사실 일부는 반사해요. 반사. 그래서 이제 일부는 100% 굴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사해서 들어가고 여기서도 일부는 반사하고요. 반사가 또 이루어질 거고 인계각이라서 이렇게 굴절하는 거 없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N1이 N3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이거 두 개만 물어보면 빠르고 느리게 생각해 봅시다. 어디가 빨라요?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빛이 B에서 A로 간다면 이 경로 그대로 가겠죠. 근데 전반사 아니지.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거의 전반사 인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반사라는 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 전반사가 이루어지는데 B에서 A 갈 때는 전반사가 아니라거든. 그래서 느린 대로 A도 빠른 건 맞는데 C가 더 빠른 경우예요. 그래서 A가 더 빠른 경우야. 그래서 속도로 따지면 VC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VA, 그 다음이 VB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굴절률은 반대죠. 그래서 NC, NA, NB인 상황. 그래서 우리는 NC가 3이죠. 숫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3이고 이게 2, 그리고 이게 1이지. 그러니까 3은 2보다 크다. 굴절률이 3이 더 작은데 2보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N2는 이거다. 이 관계다. 그럼 이거 스네일 법칙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네일 법칙 생각하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N2 sin 세타는 N3 sin 90도다. 니까 90도는 1이니까요. 결국 이 관계니까
N2는 사인 세타분의 맞는 말 되겠네요. A와 B의 경계면에서 굴절각이 세타보다 작아버리면 AC 중 A에서 단색광의 파장이 가장 길다. A와 B의 경계면에서 굴절각이 세타보다 작아요. 세타보다 작으면 지금 어떻게 온다는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온다는 소리네. 이런 식으로 오면 A에서 C 중에서 어디가 더 파장이 길 거냐. 왜냐하면 이렇게 오면 이건 전반사 안 일어날 거니까 약간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 빛 그리고 이 세 개의 빛 중에서 파장이 어디가 가장 길 거냐인데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파장이 가장 긴 거라는 건 다시 말하면은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제일 속도가 빠르냐면 C가 제일 속도가 빠르니까 A가 제일 속도가 빠르다. 틀렸네요. 니은 하나 맞았습니다. 니은 하나. 자, 25번 문제예요. 이거 굴절되는 거 잘 살펴보면 지금 각도가 점점 이거를 세타 3라고 할게요. 이 세타 2로 나왔으니까 지금 세타 2 점점 작아졌고요. 그럼 여기가 세타 3일 거고 더 작아졌네. 그 세타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세타 3, 그 다음 세타 2죠. 점점 굴절각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 말은 여기가 제일 빠르고 이쪽이 느리고 이쪽이 더 느린, 제일 느린 상황이지. 그 속력은 A, B, C 중 A가 제일 크다. 괜찮은 표현입니다. X의 B에 대한 A의 굴절률이랑 B에 대한 C의 굴절률 두 개를 비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의 굴절률이 크냐 C의 굴절률이 크냐 이걸 물어본 거지. B 기준에서. 근데 지금 속도가 이런 관계니까 결국에 VA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VB, VC 속도니까 굴절률은 반대라고 했죠. NB, NC예요. 그러면 B 입장에서 얘는 굴절률이 작고 얘는 굴절률이 큰 거니까 B에 대한 A 굴절률과 B에 대한 C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A가 더 작다. 그러니까 작다. A의 굴절률이 더 작다라고 해서 이것도 맞는 말. X를 사용하는 광섬유 내부에서 X를 사용하는 광섬유 내부에서 빛의 인계각은 코어를 C로 하고 클레딩을 B로 하는 게 A로 할 때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인계각은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인데 속도차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납니다. 잘 돼요. 잘 돼. 전반사가 잘 된다는 건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전반사가 잘 된다는 소리니까 속도차가 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계각이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인계각이 작으니까 글씨가 점점 못생겨지네. 인계각이 작다니까 속도차가 큰 거 고르면 돼. 그럼 속도차는 AC가 속도차가 커요. 그래서 CA 할 때가 인계각이 작고요. CB를 할 때가 인계각이 커요. 그러니까 B를 할 때가 A를 할 때보다 작다가 아니고 B로 하면 인계각이 커요. 그러니까 CB라면 각도가 클 때만 전반사가 일어나고 CA로 할 때는 좀 각이 작아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26번입니다. 문제 진짜 많다. 입사가 굴절와 이거를 지금 이걸로 했네. 바퀴가 가다가 바퀴 두 개가 가는데 이 바퀴가 먼저 빠져서 이렇게 꺾이는 거, 마치 이게 손잡고 가다가 한 명이 먼저 느려진 거, 이런 경우랑 똑같이 파동이 구조하는 까닭을 두 바퀴의 속력이 다른 걸로 비유했다. 괜찮은 표현이고요. 동일한 파동이 같은 배제의 속력이 동일한 것은 같은 바닥의 두 바퀴의 속력이 같은 거다. 또 그래서 평행하게 간다.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버리면, 그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 크면 파동의 속력은 1, 2가 있을 때 속력은 1이 2보다 작다. 이게 더 빠른 거니까 2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5번 되겠습니다. 자, 소리의 간섭 이용한 거, 줄 파동이 간섭해서 크다. 그럼 이걸 일단 보고하겠죠. 크다고 했으니까 음악과 소리가 골고루 잘 도달하도록 한다. 그러면 어느 관객이 안 들리고 이런 거 없게끔.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 엔진 소음과 반대 이상을 내서 소음을 줄인다. 상세 간섭이네요. 자, 기억 줄에서는 보완 간섭이 일어난다. 크고 뚜렷한 나에서 음악골의 벽과 천장 구조는 소리의 간극석에서 상세 강접을 못하게
어디서나 잘 골고루 잘 들려야 되니까 상세한 섭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니은도 맞는 말. 엔진 소음과 반대 이상의 소리는 진폭을 0이 되도록 해서 소리가 소음을 줄인다. 다 맞는 말이네요. 5번. 28번 이어서 하자면 파장, 진폭, 속력 다 같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을 진행한다. 사실 이게 다 같고 진행 방향은 반대다. 이게 사실 뭐의 조건이냐면 정상파 생성 조건이죠. 그래서 정상파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B에서 만나는 순간의 모습이다. 2분의 3주기 후 1주기가 뭐냐면 한 파장 지나갈 때고 2분의 1주기는 2분의 1주기면 절반 파장이 지나간 거니까 지금 2분의 3주기면 2분의 3파장이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 반 파장. 그럼 그걸 한번 그려보면 되겠지. 그럼 그립시다. 일단 왼쪽부터 그려볼게. 이거를 지금 왼쪽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지금 3, 그러니까 2분의 3파장 가야 돼요. 지금 B 입장에서 얘가 C, 얘까지 온 게 한 파장이죠. 그지? 지금 왜냐하면 이게 한 파장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니까 이거 한 파장 가려면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고 한 파장 더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진한 게.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야 되죠. 지금 B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B가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 A 위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지금 이게 뭐냐면 진한 놈이 이렇게 온 거예요. 2분의 3주기가 지나고 다음 오른쪽 거 약간 옅은 회색은 어떻게 있냐면 얘도 2분의 3파장을 지나면 2분의 3주기 지나면 여기까지 온 게 한 주기고 여기까지 가야 두 번째 주기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회색은 밑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네? 그럼 이거는 보강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각 지점에서 다. 합성파 모습은 A는 어차피 0, 0 만나니까 0일 거고 지금 A, B 사이 여기는 밑에 거 골 만났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B, C 사이는 마루니까 위로 이렇게 볼록 올라가겠네요. 그럼 맞는 게 4번 되겠습니다. 엄청 많은 문제 풀었네요. 자, 문제 풀이가 사실 여기는 계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말로 많이 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내용도 길어졌던 것 같은데 잘 정리해 보시고 이 여기 단원은 뭐가 좀 어렵냐면 그 인계각 그리고 전반사 굴절각 나오는 거 스네일 법칙 이쪽이 조금 어려우니까 잘 고민하시고 28번 같은 문제는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수고했어요.